이번에는 여당 이재명 후보 쪽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지율이 확 벌어지면서 깜짝들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러다간 정권 뺏기겠구나. 정권 뺏기면 우리 전부 국립 무료 급식소 간다. 그런 위기의식이 딱 생기면서 어쨌든 필사적인 변신의 몸부림. 그렇죠. 이걸 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기의식을 엄청나게 느낀 거죠. 필사적으로 이재명이 이 머리부터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 8,900만 원 들었다는데요. 뭐, 이미지 변신하는데. 아, 그래요? 뭘 변신? 저 머리 하는데 염색하는데 8,900만 원 들지는 않을 거야, 거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언론에 났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아마 전문 그런 카운셀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다고 봐야겠죠. 머리 염색도 바꿀 정도로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라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사과 쇼인 것 같아요. 뭐 틈만 나면 사과예요. 뭐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해갖고 사과와 반성 성찰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쇼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사람이 변했네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선 제가 재판도 오래 하고 했지만 사람은 절대로 성격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옛날에 했는 걸 한순간에 실수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계속 살아오면서 쌓인 한 서너 살짜리가 실수한 거는 그거는 진짜 실수예요. 그런데 사람 나이가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서 20, 30년 살아오면요. 그런 성격이 쌓여가지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뭐 마약을 했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돌출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든 사과는 있죠. 순간의 실수라는 취지예요. 순간의 실수였다. 형수한테 욕한 것도 그랬고. 근데 그 형수한테 욕한 걸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그 말하는 통화 너무 차분하고 담담하고 해서 그걸 실수라고 그냥 막 우발적으로 소리를 지른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술 마시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차분하니. 그게 딱 준비하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 그런 거고. 그다음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데이트 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걸 갖다 막는 입법을 하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조카 김 씨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걸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치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조카 김 씨가 뭐 데이트 폭력을 좀 했는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의 실체를 보면 그게 2007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렇대요. 그 헤어졌던 2006년인가요? 그게 또 2008년에 또 그 2007년에 또 살인 사건 하나 그거 여친 했는데 살인 사건 그것도 또 변호를 했어요. 2006년에 할 때 그 조카가 있죠. 그 헤어진 애인 19번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애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18번 찔렀습니다. 그게 우발적인 살인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발적이라 우기면 우발적이라 보이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뭐 심신미약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그 형수한테 욕한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집안에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은 그런 좀 자기의 어떤 분노를 조절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고 교수님도 뭐 살아오면서 뭐 남하고 주먹 다짐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그냥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어도 참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요, 참죠. 특히 저는 판사 된 이후에 사실 운전하다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분노가 일으키지만 참거든요. 참죠. 어떻게?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과를 한 건 좋은데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떤 그런 전력 이걸 보면 그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금 선거 전략 뭐 머리 만지는데 뭐 돈 그 새로 염색하고 이랬던 거 회색 머리에서 까만 머리로 바꿨는데 이 외양을 변모시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여론에서 진짜 지난주만 해도 10% 이상 차이라니까 진짜 몸부림을 지금 거의 치는 정도 몸부림을 치고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 우리 그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4개월 전에 여론조사가 대선으로 그러니까 득표율로 이어진다. 이런 걸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번에 그 조카 살인 사건 변호에 또 국민의힘 쪽에 공격이 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사과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가지 저는 제일 겁나는 말이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어떤 입법 절차, 적법 절차,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로 들을 때는 사이다 발언이고 자기 의지를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로 들리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견제, 그다음 국민 심지어 여론의 견제, 언론의 견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갖다가 좀 싹 무시하겠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 뭐 심지어 뭐 국토 보유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성격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나는 자고우면하지 않는다. 좋은 말 같이 들리죠. 근데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고우면하지 않는 대통령은 이건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사과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사과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큰절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요. 사과할 때 무릎에 흙 좀 묻는 거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사람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밖으로 내뱉는 말 이걸로 진정성이 확보되진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는 그 연방 법관 미국에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원 청문회를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할 때 상원에서 그 사람이 판사 되고 나서 아니면 법률가가 되고 나서 썼던 모든 판결문 다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 후보자가 이제 연방 법관 후보자가 자기가 연방 법관 미국의 연방 법관이 되면 연방 대법관도 다음날 될 수 있어. 대통령이 너 연방 대법관 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게 집안의 영예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대법관이 되고 싶고 연방법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사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걸. 그거는 미국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그동안에 수십 년 살아오면서 했던 언행을 다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판결문 또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준비서면이라고 그럽시다. 우리는 미국엔 준비서면 없지만 그런 걸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행동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걸 제일 따지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연방 법관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말이 왔다 갔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사과했다. 오히려 사과를 안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법률적 소신에서 의견을 낸 게 그걸 바꿔버리면 미국 국민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과할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사과를 한다면은 이거는 있죠. 이 사람이 언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면 늘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그 대장동 사건만 해도 말을 몇 번 바꿨는데요. 바로 지난 24일 날 거기에 이제 그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언론 사진에 나온 게 무릎 꿇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절한 겁니다. 우리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해서 5초간 큰 절로 사과를 하고 성찰하겠다 했는데 그때 발언을 보고 그때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또 간사를 맡은 민주당
이른바 중진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방망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세요. 두드리세요. 그 야당 저들 발목이나 잡지 합의해 줄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 다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이 상임위원장들이라든가 간사들한테 몰아붙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왜 민주주의에서 타협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옳다고 믿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방망이 들고 있으면 때리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 위원장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반대하니까 절충을 잘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잖아요. 밀어붙이라고, 뭐, 날치기를 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 한번 뭐 그런 말 했었죠. 예. 예. 그런데 그날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입법 독주고 입법, 뭐 이런. 예. 폭주라고 그래야 되네. 일방통행, 독주, 그거 다 아니었습니까? 상임위원장도 저들이 싹쓸이 해갖고 마구잡이로 막 통과시켰는데 그걸 지금 하라고 이렇게 통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재명 그래서 후보에 야, 이 사람은 정말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겉으로는 반성합니다 하고 눈물 짜는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는 그래 밀어붙여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마치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권만 잡아봐라. 나한테 반대했던 국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가 그리고 독재입니다. 아까 사과 5초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했으니까 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 대권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벌써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여러 가지 지금 국민에게 지탄받는 정책들 그런 게 그때 나왔을 때 그때 반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그랬으면 제가 오케이. 이 이재명 후보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지금 한참 민주당이 잘 나갈 때는 이런 방구 없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사과를 하고 이런 걸 볼 때 아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딴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거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아니 저는 차라리 있죠. 이러면 믿을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나로서는 지지했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그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나는 옳다고 믿는다. 이랬으면 물론 국민 지지를 잃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후보야.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아무 소리 이런 방구 없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게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거는 지금 사과를 할 때 벌써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해봤자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당신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유력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놓고 잘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니까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도 많이 해요 그러는데 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법치주의 제일 간단한 게 뭐냐 하면은 소수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사를 갖다가 경청하고 우리 거기서 잘하는 이청득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소수자의 의견을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좀 전에 말한 발언은 있죠. 나와 다르면 이거는 악이다. 잘못된 거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면서 그거는 무시해도 좋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아주 사악한 대통령은 아니라고 봐요. 누가 시키면 별로 자기 의사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두각시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있죠. 저는 볼 때 사람이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영리하고 어떤 시류에 저하랍니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려요. 시류를 잘 이용하고 어떤 인간의 감성, 본성을 잘 컨트롤할 줄 알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젊지도 않았구나. 이제 한 60살 다 돼가죠. 넘었죠. 넘었습니까? 아, 예. 전 나이는 정확히 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할 줄 아는지 그거는 천부적인 저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포퓰리스트가 딴 게 아니고 있죠. 어떤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이 감성, 본능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포퓰리스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자기의 집권하면 정치적 목적, 자기의 어떤 그 숨겨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선전전, 우리 그 왜 히틀러의 그 괴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 할 거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다수결 아니냐, 민주주의는. 예, 예. 180석 가졌으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 태워라, 막 태워라 이거거든요. 예. 아, 그러면요. 앞으로 선거하면 다수당 딱 되면요. 소수당은 전부 국회의원 뽑지 말고 다수당이 전부 다 국회 장악하고 하면 돼요. 예. 이런 거 같으면 그 180석 외에 120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다수결로 모든 걸 한다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수당, 소수당을 두고 소수당도 존재 이의를 두는 건 있죠. 우리가 정의당도 존재 이의를 두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의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생각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을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이 자기들이 보기에 옳건 그르건 간에 그것도 우리 국민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인데 그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그 히틀러의 수권법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수결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난 법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룰 오브 로우가 돼야지 룰 바이 더 로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한 통치가 법의 통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지금 이번에 보면은 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만 하겠다. 그냥 소수자 의견 필요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체주의고 비민주주의고 비법치주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전체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덮치려고. 예. 그런 공포감 같은 것이 느껴지니까 그쪽에서 또 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겁내는 그 사람이 얘기를 있어요. 듣더니 이렇게 하면은 네.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또 당정 간에 또 당내에 무슨 큰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한 건 아닙니까? 그 면전에서도. 그래서 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안 원판 바뀝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사진 찍을 맞구나 때만 있는 게 아니네요.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